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이번 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곧 정시 전형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수시 전형 막바지 점검 사항과 함께 정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이상길 진로진학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달 수능이 치러졌어요. 근데 이제 불수능이라는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첫 통합형 수능이었죠. 네. 네, 실제 지금 수험생들 현장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수능이 치러지고 수능 가채점 결과 수험생 특히 고3 재학생들이 느끼는 수능의 난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이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고3 재학생이나 지방 학생들이 좀 불리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고나 할까요? 네. 국어와 수학은 좀 어렵거나 까다로웠고 영어는 좀 매우 어려웠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네. 아마 문항 배열이 좀 바뀌고 네.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항 문제들이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예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서 좀 걱정입니다. 또 EBS 연계 비율이 네. 아마 70%에서 50%로 줄고 네. 지문도 직접 연계에서 좀 간접 연계로 그런 줄어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량이 부족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충남 학생들은 이제 워낙 그 수시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기 때문에 네. 정시 지원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등급이 잘 안 나오면 걱정이 많이 되죠. 네. 특히 올해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첫 해인데 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한 수학 과목의 그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어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좀 매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수시 전형 면접이랑 뭐 논술고사가 또 진행이 됐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주의하고 특별히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논술은 지난주에 모두 마쳤고요. 네. 면접은 이번 주말 12일에 동국대를 끝으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12월 16일까지 이렇게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도 마감이 됩니다. 네. 현재 또 많은 대학이 또 합격자 발표를 이미 마쳤고요. 합격자는 등록 기간인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네. 반드시 한 개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하며 또 12월 27일까지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나 네. 또 전화로 안내하는 충원 합격 통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충원 합격도 합격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으니 등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네. 등록할 대학을 결정할 때는 뭐 대학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학과 중심으로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대학보다 학과를 보고 진학한 학생이 대학 생활을 적응도 잘하고 졸업도 빨리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대학별로 이제 12월 말부터 정시 모집도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각 대학별로 정시 모집의 비율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수능 성적이 이번 주 12월 10일에 발표되고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합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수시 모집 비율이 75.7%로 아직도 수시 모집이 대세지만 네. 정시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받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올해 정시 선발 비율이
40.38%로 늘어났습니다. 네. 정시 확대는 이제 정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합격자 중에 졸업생이 65% 내외인 결과를 볼 때 정시 확대는 지방의 고3 학생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는 고교 학점제 시행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엇박자라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근데 지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채점한 그 결과를 감안해서 각 대학별의 그 정보를 좀 취합하는 게 중요할 시기인 것 같은데 지원하는 대학별로 전형을 일단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가채점 결과로 자신의 위치를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시 지원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 정보 수집을 꾸준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입 정보 포탈, 네.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어디가에서 전년도 결과를 확인하고 모집 인원의 변동, 또 전형 방법, 수시 모집에서 이월되는 인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시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네. 정시에서 수능 성적 반영은 표준 점수와 또 백분율을 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지표를 활용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네. 올해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등 변화의 폭이 크고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예측이 쉽지 않아서 정시 지원 시에 수험생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중위권 학생들은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많으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네.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대학별로 발표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또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지 네. 그에 따라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유리한가를 계산해보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대학별로 좀 이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본인에게 어떤 게 더 강점이 될지를 좀 살펴보고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다군 3번의 복수 지원 기회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3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시는 가나다군 3회 지원이 가능하므로 네.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네. 예년 입시 결과와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네. 과도한 상향 지원이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지원은 피하고 1회는 반드시 합격, 2회는 소신 지원 전략이 아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또 정시 이후에도 추가 모집 기회도 한번 있으므로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능 성적의 상위권, 뭐 중위권, 하위권별로 지원 전략을 또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지원 추세 파악을 위해서 각종 그 모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와 지원 가능성을 진단하고 전년도 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상위권 대학은 주로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상위권일수록 모집 인원의 변동이나 모집군의 특성, 또 점수별 누적 인원, 경쟁 대학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네. 치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올해는 약대를 학부 모집으로 이렇게 모집하기 때문에 공대나 자연과학 계열의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위권 대학은 뭐 경쟁이 치열하고 또 많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영역별 반영 비율이 중요합니다. 점수가 잘 나온 영역을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찾고 네. 또 경쟁률을 참고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위권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커트라인이나
배치표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체 영역을 반영하기보다는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반영 영역을 참고하고 모의 지원 결과보다는 네. 전년도 결과와 경쟁률을 봐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네. 지원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대입은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본인이 가장 원하는 학과, 가장 이제 잘 맞을 것 같은 그 학과와 대학을 이제 잘 선택을 해서 그에 맞는 좀 방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는 각 권역 별로 이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네. 대입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5개 권역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한 교육연구사와 파견교사가 주중에 연중무휴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 누구나 대입, 고입,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등에 관해 대면, 전화, 화상, 밴드 상담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약 전화는 1588-0795입니다. 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5개 권역의 센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상담센터 이용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5천 명 정도이고 네. 연말 기준으로는 한 6천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화상이나 밴드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지 못하고 좀 네.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면 상담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이 많은데 네. 일부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네. 그 화상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밴드에 뭐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올리면 24시간 이내에 네. 우리 센터에 상주하는 그 9명의 상담자가 네.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담 신청은 1588-0795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1번은 천안상담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네. 2번은 남부 논산에 있습니다. 3번은 네. 서산, 4번은 내포, 네. 5번은 보령 상담센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충남 진로교육센터에 들어가셔서 네. 그 상담을 이렇게 네이버 상담 예약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직접 상담 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밖에도 직접 찾아가는 상담회, 뭐 상담 박람회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상담 센터를 이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원거리 내담자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또 수시나 정시 박람회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상담센터 상담, 네. 또 찾아가는 상담, 박람회 등을 통해서 8천여 명을 상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입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언을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3학년 학생들의 대입은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시 합격자는 등록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하고 또 정시 지원자는 꼼꼼하게 대학별 전형 방법을 확인하고 담임교사, 또 우리 상담센터, 대학, 대기업 등에서 정보 수집과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은 성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기 바랍니다. 네. 1, 2학년은 아직도 수시 모집이 대세이므로
수시 모집 전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과 교과 연계 활동에 충실하고 또 정시 학대와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네.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본인이 일단은 이제 원하는 학과나 대학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빨리 많이 수집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잘 이제 숙지를 하고 정리를 해서 그에 따른 이제 그 모집 전형을 따르면 좋을 것 같긴 하고 또 이제 1, 2학년들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학생들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학과나 내가 정말 잘 맞는 이제 원하는 대학 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좀 고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안내 자료가 학교에 배포되어 있고 대학에서도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가 학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자료를 잘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또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네. 언제든지 열려 있는 우리 네. 충남교육청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 오시면 그러한 어떤 학과 선택이라든가 네. 진로 상담도 이렇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이렇게 이용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성적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지 내 전공 그리고 네, 내가 네.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일단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잘 상담 받아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좋겠네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은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용률이 높은데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 2학년부터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습 방법, 진로 설계,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이용도 가능하므로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네. 예측하고 준비하는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충남교육청 진로 진학 상담센터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좀 이용해 보시고 도움 받아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능 치느라 고생한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잘 세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